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화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노화를 막으려면 동화를 늘리고 이하를 줄여다. 동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하가 무엇일지 알아보고 노화를 막는 데 있어서 동화와 이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노화는 어디에 쏠까? 최근에 노화를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혈관, 호르몬,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최근에 근감소증, 자, 근육이 줄어드는 것, 영어로는 사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근감소증을 질병 분류 코드에 넣어서 노화의 중요한 요인, 질병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혈관이나 호르몬, 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최근에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게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노화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근육을 많이 늘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기능, 그 다음에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40세까지 이제 근육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1%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의 양이 감소하면서 근력, 근육의 힘이죠. 근육의 질을 나타내는 건데 근력도 매년 1%씩 감소하고 특히 70세가 넘어가면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75세 이후부터는 1년에 3% 이상, 3에서 4%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골밀도의 중요성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골밀도를 최대한으로 올려놓아야지 나중에 완경이 지나면서부터 떨어지는 골밀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불상사, 골절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야기하듯이 근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근육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보기도 하고 근육은 또 하나의 뇌라고 봅니다. 그 뇌 기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근육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또 뇌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도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근감소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뭘까요? 바로 다리 근육이죠. 하체 근육입니다. 자, 제가 환자분들이 노화 관련된 진료를 해서 오시게 되면 먼저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을 봅니다. 노화가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다리 근육의 감소이고 또 다리 근육이 감소가 되면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노화의 원인이자 또 노화의 결과가 바로 다리 근육이죠. 자, 다리 근육이 부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움직이지를 못하죠. 자, 그거를 움직인다. 거동이라고 하는데 거동장애 증후군이라는 것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70대 이상 어르신의 44.2%가 거동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거동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망률이 11.3배나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빨리 걸을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훨씬 더 빨리 심하게 높은 확률로 온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걷고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수명까지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리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동화는 뭐냐면 만드는 겁니다. 근육이 합성되는 거죠. 자, 근육이 합성되는 동화가 근육이 분해되는 이하, 동화작용이 이하작용보다 더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분해되고 소실되는 이하작용이 더 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이하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동화작용이 라이프롱, 평생 동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과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려야 되죠. 자, 동화를 늘려야 됩니다. 근육의 합성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화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동화의 재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몸무게 1kg당 하루에 0.8에서 1.2g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잡히게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중년이 되면서 우리 여성들이 완경을 지나면서 갱년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허벅지 근육이고 이 허벅지 근육의 감소 자체가
우리 여성들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단백질 섭취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 흡수하는 소화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화효소는 대사효소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효소가 많이 소비되지 않게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대사효소의 역할을 도와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잘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화의 호르몬도 중요한데요.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죠. 성호르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남성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성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성장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죠. 성장호르몬이 늘릴 수 있게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근육은 제2의 뇌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화의 뇌가 중요합니다.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근육을 잘 만들어요. 근육 자체도 신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중추신경,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이 뇌 기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 신경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면서 근육의 발달도 잘 돕거든요. 자, 그래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취미생활, 인간관계와 더불어서 다양한 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특히 구기 운동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우리 온몸이 사용되죠. 그리고 뇌가 끊임없이 연결 작업을 합니다. 그때 우수한 근육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동화의 통로. 자, 아까 제가 단백질 잘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양소를 잘 흡수해야 되는데 근육이 만드는 데는 단백질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작용합니다. 심지어는 단백질이 잘 흡수하게 하는 데는 지방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장점막을 잘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루타민과 같은 단백질 섭취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동화의 활동은 당연히 신체 활동이죠. 많이 걷고 민첩한 여러 가지 구기 운동, 여러 가지 신체상의 활동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손을 많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수작업, 취미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력 운동이죠. 자, 근력 운동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40대, 50대까지는 근육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비중을 두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40대가 넘어가면서는 제가 1년에 1% 줄어든다고 했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서 근육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육은 용불용설입니다. 자, 동화를 늘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하를 줄여야 되죠. 근육의 분해를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근데 근육의 분해에 작용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너무 올라가면,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 인슐린 혈정은 근육의 이하, 근육을 분해합니다. 적당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특히 혈당을 확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제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거꾸로 식사해라.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해주라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거 자체가 근육의 이하작용을 촉진시키거든요. 근육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의 최고봉은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호르몬을 도와주는데 특히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황산화 호르몬의 역할을 도와주는 비타민 A, C, E,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이 또 황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멜라토닌의 분비를 높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낮에 햇빛에서 멜라토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빛을 완전히 제거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끔 하는 항산화 호르몬의 역할까지도 도와줘야 하는 거죠. 자, 만성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만성염증의 통로 두 군데죠. 장과 혈관입니다. 변비와 설사가 있으면 그것을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변비가 심하면 장 속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설사가 있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재료들이 불충분해지겠죠. 그래서 장 기능의 저하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 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염증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해야 되죠. 특히 혈액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상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반드시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액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근육 쪽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생각 중지 훈련.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 그만.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535 심호흡 훈련.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정지, 5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근육을 만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육이 안 드시는 분들 보면 장누수가 있어요. 장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장점막은 선택적인 투과성, 우리 몸의 필수인 영양소는 받아들이고 독소들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되면 영양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소들이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비타민 D 중요합니다.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아연과 셀레늄 같이 장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 중에서 글루타민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에 근육량의 감소, 근육량이 잘 늘지 않으신 분들 보면 SIBO,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소장세균 가정식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증상들을 보면 복부 횡만감이 심하거나 가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복통을 유발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위산의 분비에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위산 분비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소장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너무 남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소장에 있는 세균을 일시적으로 박멸하는 항생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위산 분비 균형에 의해서 남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줄이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근육은 매일 움직이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강화되고 자라날 준비를 합니다. 1일 이 근력 운동. 저 같은 경우는 팔굽혀기 아니면 아령들기, 그 다음에 하체는 손허벅지 운동 내지는 스쿼팅 같은 경우 이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상체와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사입세가 지나서 1년마다 1%씩 줄어드는 근육의 이하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리어 근육의 동화, 근육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노화의 역전 현상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